자, LS 34.A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exam focus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exam focus 다섯 번째 줄. cost of trading이라고 돼 있어요. which are both explicitly observable, 아까 봤던 거.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비용들, 커미션이라든가, fee라든가, and implicitly part of trading strategy, execution cost. execution cost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delay cost랑, 그 다음 두 번째 trading cost, 그 다음 opportunity cost. 이제 이해되죠? 이런 말들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참 어렵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LS 34.A discuss motivations to trade and how they relate to trading strategy. trade motivation. 그러니까 거래를 우리가 왜 하니? 거래 동기인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좀 지루한 용어 정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개념, 이게 트레이딩 과목이니까 각 나라의 트레이딩 시스템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래소 형태도 다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루한 시간이 이제 반복될 텐데 이제 제가 그냥 이건 용어 위주로 정리하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암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만 위주로 좀 보시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34.A는요. 제 생각인데 앞에 1교시보다 중요성이 훨씬 떨어질 것 같고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볼게요. The four categories of trade motivation include the following. trade motivation, 거래 동기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profit seeking은 뭐냐면 거래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죠.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용어만 먼저 볼게요. 48페이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칭 니즈. 이건 뭐 예를 들어 지금같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아니면 일본에 원전 터지면 아예 그냥 그쪽 포션을 조금 줄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해칭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한다. 세 번째, 캐시플로우 니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금 흐름과 관련된 거래니까 새로 현금이 들어오면 이거를 내 펀드의 맨데이트에 맡겨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또 고객이 환매 요청하면 현금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투자하려고 거래를 하고 또 고객이 환매 요청하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네 번째 보면요. 거래를 왜 해? M&A, Corporate Actions, 마진콜 같은 것들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내가 새로 증거금 같은 것들을 모아놓는다라든가 아니면 반대매매, 청산매매 들어온다라든가 Index Reconstitution 또는 인덱스가 우리 바뀔 때 예를 들어 MSCI 지수 같은 것들 바뀔 때 종목 새로 편입하거나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것들도 있어. 이렇게 네 가지만 있대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하나 좀 상세히 볼게요. 크게 보시고 용어 정리하시고 자, Profit Seeking. Active portfolio managers seek to outperform their benchmark. 즉, generate 알파를 생성해내기를 원해요. 벤치마크 대비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를 원하고요. 그랬을 때 밑에 짝대기 두 번째 줄 A key consideration is the rate of alpha decay라고 되어 있죠. decay라고 하는 게 이게 부식하고 부패시키고 막 이렇게 썩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는 추가 수익률인 거예요. 추가 수익률이 썩어가는 거니까 이건 추가 수익률을 못 내는 거게 되겠죠. Alpha decay is deterioration in alpha once an investment decision has been made. alpha decay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알파를 내야 될 상황인데 그게 감소되는 거를 의미를 해요. Managers with higher rates of alpha decay, 알파 디케이에 조금 더 민감한 사람 또는 알파 디케이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된 사람, 이런 사람 또는 알파 디케이를 조금 더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need to trade in shorter time frames, 조금 더 자주 거래할 거야. 이해를 해볼게요. 내가 추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알파예요. 근데 그게 디케이죠. 그럼 뭐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익 볼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거래가 있으면 빨리 거래해야 될 거고 나쁜 거래가 있으면 빨리 거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 횟수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refore they have greater trade urgency. 조금 더 자주 거래를 하겠구나. 자, 그럼 두 가지를 좀 체크하세요. 첫 번째, 알파 디케이라는 용어 정리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향이 그에 짙어질수록 즉 the higher the alpha decay, 알파 디케이에 대한 성향 자체가 높아질수록 the higher the urgency, 거래 자체에 대한 urgency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48페이지. Other measures, 즉 measures with insights based on long-term company fundamentals. 좀 더 내가 펀더멘털인데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you have lower rates of alpha decay. alpha decay가 낮아질 거고 therefore lower trade urgency. 거래를 굳이 급박하게 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해도 돼.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어떤 상실에 대한 내가 그거를 견뎌낼 수 있고 거기에 덜 민감하다. 덜 민감하다라고 하면은 좀 더 lower trade urgency를 가질 수 있겠죠. To minimize information leakage. 그 다음에 거래하다 보면 이 거래 기밀에 대한 것들, 거래 내용 같은 것들이 밖으로 새나가잖아요. 또 대형 우리가 거래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일정 지분수 또는 일정 퍼센테이지,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게 되면 공시하게 돼 있죠. 정보가 새나간다고요. Alert the market to the security mispricing through their trading activity. Managers may execute their trade in multiple venues. Multiple venues라고 하는 건 여러 곳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새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 곳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한 파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나눠가지고 산다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5%가 넘게 되면 이게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의 헤지펀드가 살 때 4.9%씩 나눠가지고 샀거든요. 그럼 공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 This may include less transparent venues called dark pools. dark pools라는 용어 기억하세요. 이게 경쟁 대량 매매 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어요. 경쟁 대량 매매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경쟁 대량 매매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랑은 약간 조금 다른데 원래 이 다크 풀스가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장 초반에 장 개시되기 전에 물량으로 먼저 주문을 받아요. 가격 말고 야 삼성이라는 주식 있어. 오늘 이거 살 사람 팔 사람 막 모아요. 장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쭉 가서 장 마감이 됐을 때 아까 미회 배웠죠. 이 장 중간에 거래된 거래 평균 가격, 즉 거래량을 평균 낸 거래 평균 가격으로 장 마감 치고서 오늘 이거 살 사람과 오늘 이거 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거래 체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평균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문 낼 때 원래 주문 낼 때는 두 가지를 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거래량, 몇 주 살 건지, 가격, 얼마에 살 건지. 근데 가격을 정하지 않고 그냥 거래량만으로 주문 넣게 되면은 이게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했냐면은 많이 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장 초반에 물량을 엄청 모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 가격을 정하지가 않는 거니까 그냥 장 오늘 중에 결정되는 가격으로 주문을 대량으로 넣으면 대량으로 넣은 사람들이 카운터파티가 있으면은 대량 주문으로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체결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장 중에 체결되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파티가 누군지가 나온다고요. 대량으로 구매하고 대량으로 매도한 쪽 같은 경우에 이건 그게 안 나오죠. 그래서 anonymity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됐었어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량 거래를 좀 할 수가 있었고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장 중에도 다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장 중에 쭉 받아가지고 장 마감할 때 장 마감하고 한꺼번에 이 거래를 체결한다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점만 있다는 거 읽어볼게요. Dark pools, which are trading system with low pre-trade transparency. 이게 단점이긴 한데 pre-trade transparency라고 얘기하는 건 거래 체결 전에 여러분들 주식 사면은 내가 이거 50불에 주문 넣으면 50불에 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가 다 뜨잖아요. 호가가 다 뜨잖아요. 호가창이 뜨죠. HTS에 보면은 만원에 살 사람, 만원에 팔 사람, 11,000원에 팔 사람, 12,000원에 팔 사람 다 뜬다고요. 그럼 내가 만원에 넣으면은 몇 주 정도를 팔 사람들이 있는 데랑 매칭이 되겠구나가 떠요. 근데 그런 게 없죠. 다크펄스라고 하는 거는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몇 주씩 거래를 체결하고 지금 주문을 넣어놨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Dark pools which are trading systems with low pre-trade transparency. 사전에 몇 주가 거래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Orders entering the dark venue cannot be seen by other market participants. The market participants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거래가 집결되고요. Before the trade occurs. 그러므로 users
know that there is no risk of information leakage. 그래서 거래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위험이 없어요. The disadvantage of dark pools is that traders cannot see others on the other side of the trade.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호가창 같은 것도 볼 수가 없고요. So they do not know the pre-trade likelihood of execution. 이거를 그냥 low pre-trade transparency라는 단어로 기억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Trade transparency 또는 low trade transparency, low pre-trade transparency. 그 다음에 dark pools are referred as alternative trading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MTF라는 걸로 유럽에선 불리고요. SI라는 용어로 다른 나라에서 불리고요. 어쨌든 용어들이 좀 다양하다는 건데 밑에서 두 번째 줄 Venue with high pre-trade transparency is called a lit venue. 이건 다른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 문장 On execution venue. 자, 지금 전까지 배웠던 건 다크풀이고요. 다크풀은 이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execution venue. 거래 체결되는 거래소인데 with high pre-trade transparency. 거래 체결 전에 내가 거래 체결 후의 상황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래소. is called lit venue. lit venue가 이게 lit이 light의 과거 동사 과거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환하게 드러난 venue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National Stock Exchange 거래소 우리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are examples of lit venues.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venue. 그 다음에 risk management and hedging needs 볼게요. 이건 뭐 위험 관리 지금과 같은 시기에 portfolios needs to be treated to maintain targeted risk exposures. 그래서 this may be simply rebalancing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요. rebalancing 할 때는 다섯 번째 줄에 마침표 뒤에 derivatives, 파생상품 같은 것들 많이 쓰겠죠. 예를 들어 주식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풋옵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칭 되겠죠.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럼 주식 팔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또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서의 거래 비용 자체가 이거는 현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금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거래가액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파생 상품을 통해서 싸게 미미킹을 복제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Trades may be used to facilitate risk management. However, this does require the appropriate liquid derivative contracts exist. 시장에 실제로 유동성이 풍부한 파생 상품 거래들이 존재해야 되고 and that the fund mandates permits their use. 펀드가 파생 상품을 쓸 수 있도록만 허락해 준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cash flow needs 볼게요. 3번. These trades are primarily caused by investor subscriptions into and redemptions out of the fund. 자, investor subscriptions. 신규 투자자가 청약하는 경우 into the fund. 펀드에다가 and redemptions out of the fund. 그다음 펀드로부터 돈을 환매해가는 경우에 그럴 때 내가 고객이 환매 요청하면은 내 주식 팔아가지고 고객한테 돌려줘야 될 거고 고객이 신규 청약하면은 그 현금 들어온 거 내가 투자해야 되니까 트레이딩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볼게요. Funds with less liquid holdings. 내가 펀드를 들고 있는데 그 펀드의 자산군들이 유동성이 없는 홀딩스, 투자 자산군들에 묶여 있을수록 we'll find it difficult to invest new client funds in a short time frame.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in a short time. 예를 들어서 캐시 드래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펀드는 주식에다가 투자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선박 빌딩에다가 투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1억 원을 A 펀드, B 펀드에다가 넣었을 때 A 펀드 같은 경우는 내 1억 원이 들어오면 바로 주식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선박, 예를 들어 빌딩 이런 펀드에다가 여러분들이 돈 넣게 되면 1억 들어온다고 이 펀드가 바로 빌딩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드래그가 걸리겠죠. 렉이 걸릴 거라고요. 그 내용이요. Funds with less liquid holdings. 펀드 중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홀딩스에 투자한 것들이 있어요. Find it difficult. 그럴 땐 어렵다고요. Invest new client funds.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in a short time frame. 단기간에 그거를 우리 목적에 맞게 투자하긴 힘들어요. 해석돼요? This may lead to cash drag. cash drag라고 하는 건 현금은 들어왔는데 현금 때문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갉아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Where the low returns of major may engage in equitization strategies. 그래서 내가 이런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This may lead to cash drag, where the low returns of cash cause the fund to underperform the benchmark. 그래요. low return이 캐시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게 펀드 수익률을 갉아먹는 거예요. To avoid cash drag.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manager may engage in equitization strategies. 에코타이제이션 전략 같은 것들을 펼 수 있는데 그 에코타이제이션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where liquid securities such as exchange traded funds or derivatives are used to gain market exposure. 그래요. 땜빵으로 ETF 같은 것들은 상장돼 있으니까 빨리 살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파생상품 것들을 살 수 있고 선박을 못 사면 선박 데리베티브라도 살 수 있지 않니? 석유를 못 사면 석유 데리베티브로도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가 미미킹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에코타이제이션 이걸 자산 유동화라고 얘기하고 주식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주식 발행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건 주식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Exposure while the investments in underlying securities occurs over time. Client redemptions are usually based on the fund's net asset value. 클라이언트 리뎀션이라고 하는 건 고객이 환매 요청하는 거예요. 고객이 환매 요청하게 되면 그날 장 마감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환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펀드 환매 요청해요. 그 즉시 환매되는 게 아니라 장 마감하고 기준 가격으로 환매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client redemptions are usually based on funds net asset value using the closing prices of securities. 그럴 때 얘기하는 거고요. 49페이지 갈게요. Corporate actions, margin calls, index reconstitution. 첫 번째. 이럴 때 거래요. Corporate actions on portfolio holdings such as mergers, acquisitions, or spin-offs. M&A, 합병, 인수, 그 다음 이건 인적 분할이죠. spin-off는 split off가 물적 분할이고 어쨌든 인적 분할이니까 이게 지분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돼야죠.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지분 거래가 아니잖아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가 지분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margin calls 보도록 할게요. Margin calls on leveraged positions as well as derivative positions that are suffering losses may require urgent sales of portfolio holdings. 마진 콜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파생상품 거래할 때 증거금, 예치금 넣어놓거든요. 근데 그거 일정 기준 밑으로 우리 펀드가 좀 우리 주가 뭐랄까 자산 가격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포지션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전화 와요. 예치금 더 예치하라고. 그게 마진 콜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거. Leveraged position as well as derivative positions that are suffering losses. 내가 손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may require urgent sales of portfolio holdings. 그랬을 때 급격하게 어떤 자산을 청산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메운다라든가 또는 반대 거래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when the benchmark index is reconstituted 또는 예를 들어 MSCI 같은 지수 같은 것도 변동됐었을 때 옛날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NH라든가 이런 것들 빠졌을 때 주가가 실제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MSCI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은 이 MSCI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제외되니까 그럼 세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index tracking funds. 그래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Since the value of the index benchmark usually is based on closing prices, trading at closing prices minimizes funds tracking error to the benchmark. 그랬을 때 이런 벤치마크를 내가 추종하는 펀드를 운영하면은 벤치마크는 그 벤치마크의 프라이스를 클로징 프라이스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준 가격을 클로징 프라이스로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 가격을 추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볼게요.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1교시랑.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개념들이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34점 B 가볼게요. 자, 이건요. 조금 더 그래도 좀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자, 어떤 팩터가 변할 거예요. 기관 IPS처럼 팩터가 변할 때 그게 마켓 임팩트 코스트랑 엑세큐션 코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아요. 그런 주식을 내가 거래를 해요. 그럼 마켓 임팩트 코스트 있어요? 없죠.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거래해요. 근데 내가 거래할 물량은 많아요. 그럼 마켓 임팩트 코스트가 늘어나겠죠. 시장에 충격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사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엑세큐션 코스트, 거래 체결하면서 그 체결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즉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해서 첫 번째 거래량 얘기했어요. 또는 시장이 형성된 거래량 말고 내가 체결하는 거래량, 렐러티브한 예를 들어서 포션,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두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중간을 뭘로 가시냐면 50페이지 가볼게요. 50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밑에 단락 두 번째 줄 Market Impact and Execution Risk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하세요. 다시요. Market Impact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Execution Risk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팩터가 변할 때 마켓 임팩트에 미치는 게 있을 거고요. 엑세큐션 코스트에다가 엑세큐션 리스크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자, 마켓 임팩트는 읽어볼게요. comes from trading too quickly. 너무 빨리 거래할 때 발생된대요. causing adverse price movements. 내가 10년 동안 거래해야 될 걸 오늘 한 번에 거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크. 지금 막 사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장에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그럼 충격이 가면 주가가 확 뛰어버린다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게 마켓 임팩트예요. And information leakage as the market notices the liquidity imbalance in the market. On the flip side, 반대편으로는 execution risk라고 하는 거. 이건 아까 얘기했던, 아까 우리 mistreat opportunity cost 같은 느낌이에요. 즉, 거래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the risk of adverse price movements over the trading horizon. 내가 거래를 오래 체결함으로써 나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가격이 형성될 위험. 그래서 it's caused by trading too slowly. 너무 늦게 거래함으로써. Therein lies the trader's dilemma. 그래서 alleviating market impact causes execution risk. 내가 마켓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execution risk가 발생될 수 있대요. 이게 항상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켓 임팩트 코스트를 alleviate,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경감시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를 천천히 해야 되겠죠. 마켓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를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하다 보면은 뭐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execution risk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execution risk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거래 체결 못할 위험. 쉽게 생각해서 execution 못할 위험. 그게 execution risk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execution risk는 execution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격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 그거거든요.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거래 못할 위험이에요. The risk of adverse price movements. 그래서 alleviating market impact causes execution risk and vice versa. Skillful traders will use their experience and judgments to balance these costs of trading. 판단해서 잘하겠다라고 하겠죠. 다시 49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인풋은 여기 네 가지라고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를 기억하지 말고 세부 항목들로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order characteristics라고 되어 있죠. order characteristic. 거기 보시면 size라고 되어 있고 absolute size가 있고 relative size가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이해하기 쉽게 두 번째 먼저 봅시다. absolute size. absolute size라고 하는 건 내가 거래할 주식 수예요. 페이지 49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짝대기 보고 있어요. absolute size refers to the number of securities being traded. 내가 거래할 거래 체결 물량. Large orders will have higher market impact cost than smaller orders. 그렇죠. 거래 규모가 늘어날수록 마켓 임팩트도 커질 거예요. 이쪽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Size of order이 어떻게 될수록요? 커질수록 마켓 임팩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100주 거래하는 것보다 1000만 주 거래하게 되면 시장에 미친 영향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마켓 임팩트 리스크도 커질 거라고요. 근데 아까 이거 vice versa라고 했잖아요. 그죠? 뒤바뀐다고 했잖아요. 딜레마라고 했잖아요. 꼭 그렇지 않은 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책이 안 나왔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사이즈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러면은 한 주 거래하면 엑세큐션 빨리 할 수 있겠죠. 1000만 주 거래하면 한 번에 못 하겠죠.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럼 엑세큐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엑세큐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책에는 안 나왔지만 유추해 보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에세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팩터가 변해요. 그럴 때 이 팩터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짝대기 with relative size. 이것도 똑같죠. 이거는 relative size라는 거는 오늘 거래 물량 대비 내가 체결할 물량. Managers will often consider order size as a percentage of average daily volume. ADV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억하세요. Average daily volume. 하루 평균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대비 내 오더 사이즈.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일평균 거래량 대비 내 오더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시장의 충격도 많이 갈 거고 거래 체결 다 못하면 execution 리스크도 커지겠죠. 거래 한 번에 체결 못하게 되면 거래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rolong 되면 장기적으로 갈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만한 리스크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사이드는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거래를 체결하냐는 거예요. refers to the direction of the order. 살 거냐, buy. 팔 거냐, sell. sure buyback or sure sell. sure sell이라고 하는 건 공매도죠. 주식 없는 상태에서 일단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사가지고 다시 되갚고 주식을. 그죠? sure 거기 covering으로 돼 있잖아요. buyback, sure buyback이라는 건 뭐냐면 자 공매도 보세요. 공매도는 내가 주식이 없어요. 근데 남한테 주식을 빌려가지고 먼저 비싼 가격으로 팔아요. 현금 들어오죠.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요.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내가 다시 주식을 사가지고 빌렸던 사람들 주식을 되갚아요. 이게 숏셀링이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주식 사온다면서요. 갚으려고 주식 사는 거. sure buyback, sure cover. 그게 숏 커버링이에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막 이틀 만에 이번 달 중순만 해도 이틀 만에 막 30%씩 오르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막 오르고 있었을 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원래 테슬라가 공매도 때문에 되게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이제 short covering 한다고. 그러니까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제 다시 되사가지고 갚으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short covering. 어쨌든 사는 포지션이에요.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there is price momentum이라고 되죠.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모멘텀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갔으면은 주가라는 게 트렌딩 마켓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트렌딩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올라요. 올라가면 확률은 반반이죠.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그잖아요? 근데 트렌딩 마켓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가가 올랐으면 계속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이. 예를 들어서 중국 부동산 시장 굉장히 심각한, 중국의 부동산이 빈집이 7천만 채인가 그러대. 7천만 채. 빈집이 7천만 채가 말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트렌딩 마켓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그게 모멘텀 마켓이에요. 한 번 올라갈 걸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한 번 내려가면 내려갈 걸로 생각하는 거. 반면에 volatile market 또는 mean reverse market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중간으로 회귀하는 마켓이니까 한 번 오르면 내려갈 거야. 한 번 내려가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트렌딩 마켓은 이렇게 움직이는 마켓, mean reverting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발로타이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마켓.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트렌딩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프라이스 모멘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요. Expect where securities are moving in one direction. 주가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For example, it will be most costly to purchase securities in a rising market than to sell them. 그렇죠.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을 때는 점점 더 사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거니까 점점 더 사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고 A list of only buy orders or only sell orders we have a greater market risk exposure compared to a list of buys and sells with offsetting market risk exposure. 그랬을 때 내가 사는 거래랑 파는 거래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고 팔아놨으면 내 포지션은 마켓 리스크에 대한 것만 지게 되겠죠. 즉 이 스페시픽 리스크 자체는 제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only 살 수만 있어요. only 팔 수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이 쭉 올라가고 있으면 내가 사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먼저 사는 거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비싼 가격으로 살 거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마켓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뭐 또 발생될 수 있냐면
마켓이 트렌딩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마켓 임팩트 코스트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엑세큐션도 나오진 않았지만 뭐가 될 거냐면요. 올라갈 거라고요. 거기 그 내용 있죠. Greater market risk exposure compare the list of buys and sells with offsetting market risk exposure. 이게 되세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Security characteristics.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Security type. 종류별로. Different security types. 즉, underlying securities. ETF. 그 다음에 뭐, American Depository Receipts ADR라고 하는데 주식 예탁 증서. DR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 그러니까 주식은 미국에다가 놓고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예를 들어 신탁사들이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주식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발행하는 그게 아메리칸에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면 ADR이 되는 거고 글로벌 디파지터리 리시브는 그냥 예를 들어 전 세계 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rivatives, foreign exchange contracts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short-term 알파라고 되어 있죠. For active measures, high rate of alpha decay. 자, short-term 알파랑 long-term 알파랑 조금 달라요. short-term 알파는 단기 투자를 추구하는 거고 단기에 이 알파를 추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급해요. urgency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for active measures, high rate of alpha decay. alpha decay라고 하는 거는 알파를 손상시키는 거를 못 참아하는 애들이에요. high rate of alpha decay. 그러니까 민감한 애들이죠. 조금 더. 그랬을 때 requires more urgent trade strategy. 조금 더 급박하게 거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a major will also have higher urgency in adverse market conditions. 즉 buying into a rising market or selling into a falling market. 조금 더 급박하게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거래하려고 하면 뭐가 발생해요? 마켓 임팩트가 발생되겠죠. 근데 급하게 거래하다 보니까 엑세큐션은 줄어들겠죠. 방금 전에 이거 이해했어요? 다시요. 알파 디케이가 높을수록 이게 높아질수록 내가 빨리 거래할 거 아니에요. 빨리 거래하다 보면은 마켓 임팩트는 커지겠지만 엑세큐션은 줄어들겠죠. 엑세큐션 리스크예요, 여러분들. 거래 체결 못할 위험 또는 거래 체결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격이 형성될 리스크. 그 다음 price volatility 보도록 할게요. price volatility. high price volatility 거래 가격 자체의 volatility가 높아질수록 high execution risk 거래 체결이 안 될 리스크 또는 가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형성되지 않을 리스크 자체도 커진다고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되겠죠. Defined as the risk that an adverse price movements. 여기다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iquidity. greater liquidity. 유동성이 좋을수록 decrease execution risk and market impact cost. 둘 다 줄여줄 거라고요. 쓰지 않을게요. 이쪽도. 자, 유동성이 올라가요. 시장 충격도 적게 갈 거고 execution 리스크도 줄어들 거예요. 거래 체결이 다 될 거니까. 그죠? 적어야 돼요. 리퀴디티가 커지면은 요것도 줄어들고 요것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마켓 거기 narrow bid-ask spread 그것 좀 볼게요. 스프레드는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다른 과목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딜러가 내는 가격이 ask price라는 게 있고요. bid price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sk price는 뭐냐면은 딜러가 파는 가격이고요. bid price는 딜러가 사는 가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입장에서 거래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입장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ask price가 뭐가 되냐면은 내 입장에서는 사는 거래가 되고요. 이게 내 입장에서는 파는 거래가 돼요. 금은빵 생각하시면 돼요. 딜러를 그냥 금은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빵 아저씨 있어요. 금은빵 아저씨는 나한테 금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겠죠. 그만큼 얘네 마진이 될 거예요. 나는요, 금을 살 때는 비싸게 사오고
팔 때는 좀 싸게 내놔야 돼. 팔릴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입장에선 트레이딩 코스트가 될 거예요.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트레이딩 코스트가 되고요. 얘 입장에서는 마진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에스크 시장에서 있는 자 시장에 나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들이 금 사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금을 사러 갔는데 어떤 사람 1,000만 원에 팔아요. 어떤 사람 100만 원에 팔아요. 100만 원에 파는 사람한테 내가 사겠죠. 그래서 시장에 수없이 많은 에스크 프라이스가 있는데 그 에스크 프라이스 중에서 제일 싼 에스크 프라이스에 내가 거래를 할 거라고요. 그 에스크 프라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마켓에 존재하는 가장 싼 거래다 해서 마켓 에스크 프라이스 또는 인사이드 에스크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장에 존재하는 비드 프라이스 중에서 자 내가 중고차를 팔아요. 금을 팔아요.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사람 10만 원에 사준다 그러고 어떤 사람 100만 원에 사준다 그래요. 100만 원에 사준 사람한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장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비드 가격 중에서 제일 비싼 비드 가격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마켓 비드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래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우리는 마켓 에스크 프라이스에서 사고 우린 마켓 비드 프라이스에서 팔겠죠. 그래서 딱 마켓 비드랑 마켓 에스크 사이의 스프레드를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네 거래 비용인데 자 저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거래 비용이 비싼 거예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줄어들수록 거래 비용이 좋은 거예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작을수록 거래 비용이 싼 거죠. 거래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에 샀는데 10,000원에 내놔야 돼요. 거래 비용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0만 원에 사도 1,0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거래 비용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작을수록 거래 비용이 작은 거라고요. 그래서 narrow bid ask spread 거래 비용 자체가 작은 거를 의미해요. narrow bid ask spread 이거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던지 또는 market participants 그러니까 딜러들이 많던지 그렇게 되면은 bid ask spread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And large volume available for trading are two key indicators of high liquidity. large volume available. 그래요. 시장에서 거래량 자체가 풍부할수록 그럴 때는 뭐가 줄어들게 되냐면은 마켓 임팩트도 줄어들고 execution도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마켓 컨디션스 보도록 할게요. Key market conditions that affect trading costs are volatility and liquidity levels. 시장에서 내가 중요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래 요소들 중에 하나가 거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성과 리퀴디티 레벨이래요. 그래서 그냥 밑에 쭉 읽어보시면 여기는 뭐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를 보시면요. For example, quantitative equity fund managers experience a liquidity shock in August 2007. 2007년도 8월이 딱 언제냐면은 딱 서브프라임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NP 파리바가 처음으로 우리 이거 환매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라임처럼 환매 중단 선언했었을 때 최초였거든요. 그 다음에 노던 락이 정부에서 구제금융 받고 파산 선고를 그러니까 파산 선고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받았죠. 그 다음에 파산 안 됐지만 이제 못 지급한다라고 얘들이 손을 들었었으니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Due to majors having herded into similar trades, attempting to liquidate at the same time, even in normal market time, 일반적일 때는 volatility and liquidity will be dynamically changing.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traders need to reflect this in their expectation. Lower liquidity suggests longer trading horizon. 유동성이 작을수록 시장에 거래 기간은 늘어날 거고, however, higher volatility might cause investors to speed up trades. 자, 이거는 위에 나왔던 내용과 별개로 약간의 가정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변동성이 시장이 엄청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변동성이 크면은 투자자들에게 거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몰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 금융위기 당시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요. 어떻게 해요? 빨리 거래를 종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게 되냐면은 마켓 임팩트 코스트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ncur higher cost to avoid execution risk of adverse price movements. 근데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volatility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이 변동성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이랑 나쁜 면이랑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켓 임팩트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이요.
그리고 executio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는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execution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몰아세운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execution 리스크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volatility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건 시험장에서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volatility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서술할 수 있어요. 똑같이 volatility가 커지게 되면 이게 forces investors to execute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투자자들한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요. 즉각적으로 만들게 되면 임팩트도 커지게 되는 거고 execution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volatility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쓰셔도 되고 반대의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밑에 보시면요. higher volatility might cause니까 조동사가 might잖아요. 그러니까 50-50예요. 이건 50대 50인 거예요.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면은 더 늦게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밑에 4번 individual risk aversion 보도록 할게요. individual risk aversion portfolio manager trader with higher risk aversion is typically more concerned about the market risk averse movements in security prices than the market impact cost and therefore will trade with more urgency. 자,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그리고 높은 리스크 회피도를 가지고 있어요. 즉, 더 예민해요. 더 예민하니까 더 급하게 거래해야 되겠죠. 빨리 거래해야 되겠죠.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typically more concerned about the market risk of adverse movements.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처음에 세팅해놨던 그 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또는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으면은 빨리 들어가야 될 거고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했었으면 빨리 팔아야 될 거고 즉 내가 리스크에 민감할수록 빨리 거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dverse movements in security prices. 근데 전제는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가정하에서인 거예요. 그랬을 때 then market impact costs and therefore will be traded with more urgency. 급하게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급하게 거래가 되면은 마켓 임팩트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execution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risk aversion. 내가 위험 회피도가 커질수록 마켓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execution 리스크는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넘어가 문제 볼게요. A portfolio manager is discussing list of buy and sell orders. 고민하고 있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1번 For each of the factors listed, order size라든가 security liquidity라든가 유동성, rate of alpha decay가 있을 때 briefly describe how the factor affects the market impact cost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묘사해 보래요. 자, order size가 essay 연습하는 거예요. order size가 relatively하게 커져요. The higher the order size가 커질수록 그럴 때 market impact cost는 당연히 커지겠죠. The higher the market cost 커질 거라고요. security liquidity 유동성이요. 유동성이 커져요. The higher the liquidity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시장에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마켓 임팩트는 내려갈 거고요. execution도 내려갈 거예요. rate of alpha decay 내가 알파 디케이가 커져요. 즉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에 놓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럼 거래를 빨리 하려고 하겠죠. 거래를 빨리 하려고 하게 되면 마켓 임팩트 코스는 커지는데 execution 리스크는 낮아지겠죠. 왜? 거래 빨리 하려고 할 거니까. 방향 잘 구별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2번 볼게요. The portfolio manager makes the following two statements. Statements 1. High market impact cost could be mitigated by executing the order over a longer trading horizon. Higher market impact, 시장에 미치는 비용 자체가 완화될 거래요. 거래를 길게 체결할수록 맞는 얘기죠. 다시요. 거래를 빨리 체결하면 마켓 임팩트 코스트 많이 발생될 거고 거래 늦게 체결하면 이거 적게 발생될 거고 If done correctly, 그게 맞다라면요. This will not lead to an increase in other types of trading cost. 다른 거래 비용들은 발생시키지 않을 거래요. 땡, 다시요. 거래가 길어져요. 그럼 execution 리스크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 answer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motivations to trade is most likely to require the executing trader to target closing prices? target closing prices를 내가 쓰는 트레이더는 누가 될까요? margin call, profit seeking, cash flow needs, redemption. redemption이 되겠죠. margin call은 뭘 쓸까요? margin call은 immediately하게 execution 해야 되는 거야. 즉각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즉각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거니까 뭘 쓸 수 있겠어요? 예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시가를 써야 되겠죠. arrival price를 써야 되겠죠. 그냥 예상해 보면요. profit seeking은 뭘 써야 될까요? profit seeking은 내가 생각에는 벤치마크, 내가 생각에는 기준점. 그래서 최초의 decision price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Increase in security liquidity is most likely to decrease. 그리고 주가에 대한 유동성이 높아질수록 is likely decrease. Both execution risk랑 market impact risk를 줄여주겠죠. C번이 정답이겠죠. 하나만 줄여주는 거 아니죠. 둘 다 줄여주죠. 그래서 50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게 두 개가 막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때론 같게 움직이고 때론 반대로 움직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52페이지 볼게요. 자, 34.2 보시면요. reference price가 나와요. 아까 우리 잠깐 경험했던 거. reference price로 뭘 썼냐면요. 첫 번째 decision price 썼었어요. 그 다음에 arrival price도 썼었고요. closing price 썼었고요. 더 다양한 거를 여기에 쓰겠다는 거예요. 자, reference prices는요, are used to determine expected trading cost. 두 번째 문단. 그랬을 때 reference prices can be categorized as pre-trade. 거래 전에 그 reference price를 정해놓고 그거 대비 잘했나 못했나. intraday. 거래하는 도중에 발생됐던 그 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보느냐. post-trade. closing price 같은 거예요. 거래하고 나서의 가격으로, 거래하고 나서 형성된 가격으로 내가 잘했나 못했냐를 볼 거냐. price target. 이거는 아까 우리 short term investor, 그러니까 액티브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 알파 추가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내 타겟 대비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볼게요. Pre-trade benchmarks. 이게 좀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좀 보면은 힘들죠 사실. 힘들다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개념들 나오고 막 3-4개씩 나오게 되면 왠지 목차도 외워야 될 것 같고 각각 개념도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포스트 트레이드에 4개 들어가요. Decision price, previous close, opening price, arrival price. 개념들 이해할게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셔가지고 몰라도 풀 수 있어요. Decision price는 거래 체결 전에 내가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드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벤치마크 프라이스도 쓸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까 문제 풀었잖아요.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마음 먹는 가격이 디시전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벤치마크로 쓸 수 있죠. 이거보다 내가 더 샀거나 더 잘 샀거나 더 못 샀거나. 다음 previous close. 이건 뭐냐면은 전날 종가예요. 자, 아까 우리 decision price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주가를 보고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순간의 가격이라고 했었어요. 다시요. 시장에 지금 주가가 10불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싸겠다라고 내가 생각한 가격이 decision price예요. 그러면은 이 10불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할 때 예를 들어 자 내가 이걸 결정을 전날 종가가 10불이었던 거예요. 밤새 생각을 해요. 저 정도면 사도 되겠는데 그럼 previous closing price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decision pric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이 개장했어요. 그럼 개장했을 때 이 개장된 가격이 뭐냐면 이거 보고 사야 되겠다. 그게 오프닝 프라이스죠. 그래서 밑에 previous close라고 하는 건 this is the closing price on the previous day. 전날 내가 생각했던 closing price. Often used as a proxy for decision price by quantitative measures using systematic rule-based data-driven strategy. 밑에 무시하시고요. Proxy for decision price. decision price의 대용치로도 쓰인대요.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implementation shortfall 풀었잖아요. implementation shortfall을 풀 때 올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왔는데 작년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억나요? 하셨던 분들? decision price가 다 뭘로 제시됐었냐면 전날 종가로 제시됐었어요.
전날 종가가 딱 나오고 내가 이거 보고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럼 그게 decision pric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cision price의 proxy로 쓰인다라고요. Opening price is the opening price on the day, often used as a proxy for decision price. 이것도 역시 decision price의 대용치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rrival price. 이거는 내 오더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즉 내가 주문을 내고 그 오더가 시장에 도착했었을 때 있던 시가. This is the price of a security when the order is sent to the market for execution. execution을 위해서 시장에 오더가 전해졌었을 때의 그때의 주가의 가격. 그 다음 intraday benchmarks are based on prices during the trading period. 그렇죠. intraday라고 얘기하는 건 거래 중에 형성된 벤치마크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VWAP, TWAP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이거는 거래 평균, 거래량 평균 거래 가격이라고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들었던 거 50불짜리 10주, 60불짜리 20주, 70불짜리 30주 하면은 거래량 평균으로 해서 내는 거. This is defined as the average price of all trees. 모든 거래 가격을 평균 낼 건데 weighted by volume over the trading horizon. 가끔 객관식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렇고 이거 물어볼 때 되게 많아요.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랑 Time weighted average price 차이. Volume weighted는 weighted by volume이 꼭 들어가야 돼요. Over the trading horizon. Majors may use the VWAP benchmark when they want to participate with volume patterns over a day. 이 방식은요, 나중에 이게 알고리즘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 알고리즘 트레이딩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ETF나 아니면은 우리가 인덱스 펀드 같은 것도 운영할 때,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도 운영할 때 자동으로 그냥 알고리즘에 따라서 운영하게 시키는 건데, 그거 운영을 시킬 때 거래량을 어떻게 할 거냐? 전날 거래했던 그 거래량 추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장 시작할 때는 올랐다가 장 뒤에 내려왔다가 막판에 좀 올라가는 거.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VWAP이에요.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요 거래량에 따라서 우리도 오늘 거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 통계를 돌려가지고 장 초반에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내보내고 장 중간엔 조금, 장 막판에 조금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트래킹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게 VWAP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articipate with volume patterns.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량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질 수 있어요. TWAP 볼게요. TWAP. This is the equal weighted average price of all trades executed over the trading horizon. equal weighted. 이건 뭐냐면 9시에 한 건 있고 10시에 한 건 있고 11시에 한 건 있었어요. 그럼 똑같이 치는 거예요. 몇 주가 거래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TWAP ignores volume. TWAP may be inappropriate for majors wish to remote the impact of outliers. 체크할게요. 자, VWAP과 TWAP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볼륨의 웨이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불짜리 주식을 나는 500불에 살 거야. 근데 그게 하루 거래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갑자기 VWAP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어요. 거래량에 따라서. 근데 TWAP이라고 하는 거는 TWAP은 그냥 일정 시간 따라서 딱딱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작의 위험성이 좀 없겠죠. 그리고 large trades that occur at the highs or lows of the day, since they believe they are less able to participate in these extreme trades. 이 문장을 좀 기억하세요. It is also appropriate in market environments. 어떨 때 적절하냐면요. High fluctuating volume throughout the day. 거래량의 변동이 많은 날 적절하대요. 이 뒷문장은 뭐냐면 TWAP을 따라가지고 내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VWAP을 따를 때랑 TWAP을 따를 때랑의 거래 패턴을 한번 봅시다. VWAP을 따를 때는 거래 패턴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가정해서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를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 9시에 장 개장해서 3시에 끝난다고 가정합시다.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장 초반에 거래량 많고 장 막판에 거래량 적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 매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바스켓 거래하면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이것 따라서 나도 요때는 거래량을 요만큼 냈다가 점점 줄었다가 나중에 많이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켓 임팩트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TWAP을 써가지고 내가
똑같은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거래해야 되겠죠. 맞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 거래량을 이꼴리하게 나눠가지고 거래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방식이랑 이 방식이랑 어떤 차이냐? 이 방식 언제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과거 거래량이 유지될 때 쓰는 거예요. 이건요, 거래량 패턴이 일정치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 패턴이 얘는요, 갑자기 이래요. 이때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치솟을지 안 치솟을지 모르잖아요. 어떨 땐 요때 치솟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정 주문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는 거예요. 꾸준히 내면은 조금 체결되고, 조금 체결되고, 조금 체결되고, 조금 체결되고, 조금. 많을 때도 그냥 조금 체결되고, 꾸준히 체결되도록 내놓는 방식이 TAB예요. 반대로, 거래량이 정말 미비한 주식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어떨 때 거래량이 좀 나오고, 어떨 때 거래량이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래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그냥 시장에다가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 쓸 때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문장 다시 읽을게요. Also appropriate in market environments with high fluctuating volume throughout the day. 거래량 패턴이 많이 변할 때도 쓰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 자체가 매우 적을 때 써요. thin한 리퀴디티를 가졌을 때 써요. 매우 less liquid한 마켓에서. (53페이지) 갈게요. Post-trade benchmarks. 거래량 체결 거래 다 끝나고 장 마감 이후에 벤치마크 쓸 때 are determined after trading has been completed. The most frequently used post-trade benchmark is closing price. 예를 들어 뮤추얼 펀드 운영할 때 often used by managers wish to execute at the closing price to reduce the tracking error of the fund. 이걸 쓰는 이유는 트래킹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래요. 왜 그런지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장 마감하고 고객한테 환매해 주기로 했어요. 고객이 환매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환매를 해주려고 하는데 내 기준점 가격을 뭘로 적을 거냐? 오프닝 프라이스로 잡아요. 클로징 프라이스로 잡아요. 두 개가 어떤 차이겠냐? 오프닝 프라이스 100불로 잡아요. 근데 클로징 프라이스가 200불에 끝났어요. 고객한테 어차피 돌려줄 금액이 200불이라고요. 그럼 내가 이거를 200불로 해서 기준 가격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뭐가 돼요? 미미킹이 잘 되겠죠. 여러분들이 벤치마크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벤치마크로 계속해서 환매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면서. 그럼 내가 산 가격을 기준점을 오프닝 가격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클로징 가격으로 잡아야 돼요? 클로징 가격으로 잡는 게 미미킹이 훨씬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트래킹 에러가 훨씬 적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Reduce tracking error of the fund. 근데 drawback을 얘기하게 되면요. Of this benchmark is that since the closing price is not known until after the trading is completed.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pre-trade transparency가 약한 거예요. 아까 배웠던 거. pre-trade transparency. 거래 전에 transparency, 투명도. 이게 좀 얕은 거죠. Majors cannot access trading performance during the trading horizon. 그다음 price target benchmarks. 이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거래 가격 정해놓는 거예요. 이 가격이야. Are prices used by profit-seeking majors aiming to earn short-term alpha relating to majors' view of the fair value of the security. 그래요.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3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나가면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